자율신경 기능 저하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검사해봤는데 자율신경 기능은 또 괜찮으세요. 생각보다 장이 안 좋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단 일주일 만에 자율신경 증상을 80% 이상 개선한 실제 환자분들의 치료법 3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율신경 이상으로 병원 10곳을 돌아도 정상이라는 말만 듣고 계신가요? 이렇게 방치하면 일상생활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단 일주일 만에 자율신경 증상을 80% 이상 개선한 실제 환자분들의 치료법 3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율신경 전문으로 매일 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하고 있는데요. 저 역시 15가 걸려서 극심한 복부팽만, 소화불량, 브레인 포그, 그리고 가슴 답답함 이런 증상들로 2-3개월간 지옥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런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케어 닥터 이찬영입니다. 오늘은 저희 내원하신 분들 중에서 여러가지 좀 케이스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자율신경 기능 저하는 7가지 체계를 다 다뤄줘야 되는데 7가지 체계를 다루면서 좋아지신 분들 케이스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감염성 대장증후군이 있다. 음식만 먹으면 설사하고 배가 아프고 복부에 가스가 많이 찬다. 그리고 만성 피로가 동반돼 있고 어지럼증도 있고 목 어깨 통증도 있고 전형적인 자율신경 기능 저하 증상을 호소하시면서 내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감염성 대장증후군이라고 얘기는 하셨지만은 15 소장내 세균 가다증식증인 것 같아가지고 수소호흡기 검사를 진행했더니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서 소장내 세균 가다증식증을 확진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재균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자율신경 기능 검사에서도 자율신경 기능이 떨어져 있는 걸로 나왔고 한두 달 치료하면서 온열 도수 치료를 병행하고 자율신경 회복 주사를 병행하면서 여기 보이다시피 자율신경 기능도 대폭 정상적으로 다 돌아오시고 수치도 좋아지셨지만은 호소하셨던 복부 불편감 그리고 어지러움증, 만성 피로감 이런 것도 대폭 개선되셨습니다. 그리고 보다시피 수소호흡기 검사에서 재검을 해봤더니 재균이 완벽하게 잘 된 걸로 나와서 치료를 종료하신 분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도 소화불량이 동반되어 있고 복부 팽만감이 있고 목 어깨 통증을 호소하시면서 내원하신 분인데 이분도 15를 의심하에 수소호흡기 검사를 해봤더니 양성이 나오셨어요. 이렇게. 그리고 자율신경 기능도 아주 좋지가 않게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재균 치료를 하면서 식습관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고 자율신경 회복 주사, 온열도수 치료를 병행하면서 보시다시피 자율신경 기능도 대폭 개선되시고 수소호흡기 검사에서도 음성 전환 되시고 호소하시는 증상도 대폭 개선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도 마찬가지였어요. 소화불량이 있고 복부 팽만감이 있고 이분은 기립성 저혈압이 있고 두통 어지럼증이 있는 분이셨어요. 내원 시에 자율신경 검사해봤더니 많이 안 좋으셨죠. 4단계 심각한 단계 자율신경 기능 저하가 있고 수소호흡기 검사에서도 양성이 나와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온열도수 치료, 자율신경 회복 주사, 15에 대한 치료도 계속하면서 수소호흡기 검사에서도 음성 전환 되시고 15도 치료를 하고 자율신경 기능도 대폭 개선되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자율신경 기능이 무너지신 분들 중에 앞에 3케이스와 같이 15 동반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의 문제였는데 자율신경 기능이 떨어져서 15가 걸릴 수도 있고 15가 걸려 있다 보니까 자율신경 기능이 저하될 수 있고 어찌됐든 우리는 그 2가지를 다 치료를 한번 해보는 거죠. 병원에 오신 분들 중에 소화기 증상 있는 분들이 한 10명 수소호흡기 검사를 해보면 6명 정도 양성이 나와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장이 안 좋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15 환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좀 음식을 먹었을 때 가스가 많이 찬다, 그리고 복부 팽만감이 심하다 이런 분들은 한번 15를 의심해 보시고 적극적인 치료를 꼭 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좀 심각한 15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균 치료를 2주 만에 안 돼가지고 4주, 6주까지 했었는데 음식만 먹으면 가스가 가득 차고 방귀가 쉴 틈 없이 났어요. 트럼도 자주 나오고 심장도 답답하고 가슴 두근거림도 심하고 그래서 큰 병이 아닌가 싶었는데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해봐도 다 정상이고 그래서 이제 이건 15겠구나 싶어서 저희 병원에 있는 기계로 제가 스스로 검사해보고 강양성 반응이 뜬 걸 보고 이제 치료를 했습니다.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가끔씩 제 검사한 걸 보여드려요. 그럼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 15가 장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율신경 기능이 저하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장에 대한 치료는 꼭 반드시 병행을 해야 되고 문제는 이 15라는 거는 수소호흡기 검사 외에는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없거든요. 증상만 가지고 진단하기에는 좀 애매하잖아요. 왜냐하면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혈액 검사에서는 진단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수소호흡기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받으셔야 되고 재균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15도 있기 때문에 재균 치료하고 재균 치료가 완료된 다음에는 확실하게 재균이 됐는지 다시 한번 수소호흡기 검사를 해보면서 추적 관찰을 꼭 해야 됩니다. 재균 치료는 말 그대로 균을 죽이는 항생 물질을 처방을 하는데 가장 흔하게 쓰는 약을 써보고 대부분이 10명 중에 9명은 치료가 되는데 간혹 이제 10명 중에 한두 명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재균할 수 있는 치료약을 써서 2차적으로 재균 치료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균을 죽이는 물질을 써서 재균 치료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재균 치료가 끝이 아니라 재균 치료 끝남부터는
이제 식습관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식습관 관리, 환경적 요인, 운동도 좀 꾸준히 해주시고 유산균도 꼭 챙겨 드시고 그런 환경적 요인을 꾸준히 유지하셔야지만 재발하지가 않고 피부가 이게 재발을 잘하거든요. 재균 치료하거나 좋아졌다가도 이 식습관 관리는 환경적 요인 관리가 안 되면 재발을 잘하기 때문에 재발하지 않도록 환경적 요인을 잘 관리하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다음 케이스는 두통이 동반돼 있고 불면증, 불안감, 그리고 야간 빈뇨도 있고 소화불량도 동반되신 분입니다. 전형적인 이제 자율신경 기능 저하 증상으로 내원하셨고 역시나 검사를 해봤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지표가 아주 좋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분도 내원 당일 이제 온열도수 치료하고 자율신경 회복 주사를 맞은 다음에 내원 당일날 드라마틱하게 이제 지표가 개선이 되셨어요. 그리고 증상이 개선됐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니까 일주일 정도 경과를 보자 했는데 일주일 뒤에 오셨을 때 증상들도 대폭 개선이 되시고 그리고 그날 당일에도 치료를 하고 나서 자율신경 검사를 해봤더니 이 수치가 좋게 유지가 되고 있으셨습니다. 지금도 계속 치료는 하고 계신데 증상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으십니다. 다음 케이스 같은 경우는 자율신경 기능 저하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검사해봤는데 자율신경 기능은 또 괜찮으세요. 근데 문진을 해보니까 안구통이 동반돼 있고 찌릿한 통증이 있고 귀 통증이 있고 후두 하근 부위도 통증, 약통이 있으시고 그래서 저번에 제가 후두신경통 영상 그때 설명을 드렸죠. 후두신경 같은 경우는 3차 신경이랑 연관이 돼 있어서 3차 신경 자극 증상도 같이 동반되어 있는 전형적인 후두신경통 환자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후두신경 부위에 후두신경 차단술을 하고 원효도수 치료를 병행했던 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증상들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지럼도 있고 두통도 있고 막 이런 게 검색을 해보니까 자율신경 실조 증상 같은데 이게 후두신경통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후두신경에 대한 치료를 꼭 병행을 하셔야지만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후두신경통으로 오시고 치료를 하면서 대폭 개선되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케이스 분인데 이분은 이제 체온 조절이 안 된다. 그래서 손발이 항상 시리고 오한이 있고 전신 통증이 동반돼 있고 두통도 있으시고 그렇게 해서 내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자율신경 기능이 아주 떨어져 있었어요. 보시다시피. 그래서 온열도수 치료를 병행하면서 자율신경 회복 주사를 하면서 꽤 오래 치료를 하신 분인데 오실 때마다 조금씩 보시다시피 지표가 개선이 되시고 최근에는 이제 광량자 치료라고 해서 본인의 혈액을 뽑아서 혈액을 정화시켜서 다시 넣는 치료 그 치료도 병행을 하고 말초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줄 수 있는 수액 치료를 병행하면서 최근에 쟀을 때는 이 지표들이 보시다시피 대폭 개선되시고 증상도 대폭 개선되신 분입니다. 이분은 계속 꾸준히 치료를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오늘 6가지 케이스 소개시켜드렸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자율신경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지만 복합적으로 접근해서 문제 있는 부분을 정확히 찾아내야 되고 그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게 자율신경 기능저하인 줄 알았지만은 자율신경 기능저하가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대표적인 후두신경통이 전형적으로 이제 자율신경 기능저하라 착각될 수 있는 질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에 꼭 오지 않더라도 환경적인 요인을 개선하고 집에서 충분히 해보면서 자율신경 기능이 좋아지는 방법이 있으니까 기존의 영상 참고하셔서 꼭 열심히 실천해 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